여의도 인싸 하태경의 정치 인사이드. 네, 여의도의 정치인싸 하태경의 정치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예리한 하태경 의원의 시각과 말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SNL에 출연하셔가지고 만행이던데요. 그거는 박보검 이렇게 잘. 제가 사과까지 했어요. 네. 그 사과하셔야 돼요.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데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실제로 나와요. 박보검 닮은 연예인. 그래서 제가 닮은 걸로. 앱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은 세대다 보니까 초기에 네. 꽤 오래돼서요. 한 6, 7년 전인데 페이스북 이용을 하고 누구 어떤 연예인과 닮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착착 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시는구나. 네 단계 정도. 예, 저도 해봤습니다. 누구 닮은? 아니, 그거 말하기 힘듭니다. 저도 만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는 제가 그렇게 원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길래 참 예. 신기하고 묘하다. 요술상자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아무튼 본의 아니게. 근데 이게 코미디 코미디 프로가 SNL이 좀 저널리즘 기능도 한다고 보는 게 아이가츄 저널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가령 이제 제가 지금 사는 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누수가 생겼는데 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 누구에게 수리 요청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의원님이 당연히 현 정부라고 했죠. 현 집주인이죠. 그렇죠. 집주인이죠. 이랬는데 그다음에 내가 바로 무슨 질문 나올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새만금 잼머리. 네, 그렇죠. 네. 그 질문 왜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그냥 현 정부라고 했죠. 그렇군요. 그 다음 질문에 현 정부 중에 이제 여가부와 현 지방 정부도 있다. 전북도도 있다. 그쪽까지는 못 봤다. 이제 전체를 보면 막 그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편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그 잼머리 파행론은 그 안에 그러니까 여가부와 전북도가 있다. 그게 현 정부도 하는 거죠. 그게 현 정부다. 지방 정부도 정부니까. 그러면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절반 이상은 중앙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굳이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지금 국민들이 좀 꼴보기 싫을 거예요. 누가 더 큰 책임이냐 이 논쟁이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둘다 어쨌든 여야가 거 일치하는 거는 전북도와 여가부가 공동 책임이다. 이 정도는 일치하기 때문에 누가 더 큰 책임이고 1차적인 책임이냐. 이건 이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겠죠. 그래서 더 이상 거의 그것과 관련해서 좀 추접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초반에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추접하죠. 쟤네들 사고 치고 나서 누가 더 나쁜 놈이냐 이거 싸우고 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싸움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근데 부산 엑스포 안 그래도 지금 사우디 여러 가지 정세로 봤을 때 원유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 사실은 좀 불리한 건 사실이었는데. 근데 이제 성격이 좀 달라요. 엑스포와 잼버리는 완전히 다르죠. 그게 천막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영향은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중후반부에 어쨌든 중앙정부가 총리까지 나서고 대통령까지 나서고 해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F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패한 측면도 있지만 위기를 극복해 나간 과정도 있고 또 4만 3천 명 중에 3만 명이 끝나고도 계속 남아서 한국을 더 배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엑스포를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지. 근데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계속 엑스포 재뿌리면 안 되고 긍정적인 면들을 초당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면은 국민을 좀 위로하고 그다음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온갖 부정적인 측면들만 잔뜩 써가지고 도대체 야당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야당이 아니에요. 국가를 대표했던 한 사람이고 여전히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답게 좀 처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 발언은 또 논란을 반국가 세력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이제 우려가 있죠. 예. 이제 저도 윤 대통령이 왜 그럴까 예. 이렇게 생각을 쭉 해보고 발언들을 보니까 어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한 말씀 하셨던데 예. 우려 발언하셨던데 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엔사 해체예요. 유엔사 해체. 유엔사 해체.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정부 시절에 예. 이제 유엔사 해체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일각에서 강하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송영길 전 외통위원장 당시에 예. 유엔사는 족보도 없다. 유엔사는 남북 관계에 개입하지 마라. 정부가 외친 겁니까? 그때 민주당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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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우리가 언제 그걸 외쳤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군요. 이게 대표적인 예. 송영길 대표 발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사 남북 관계에 개입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예. 그 의미는 유엔사 없애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북한 때문에 유엔사가 있는 건데 남북 관계에 개입하지 마라는 거는. 예.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유엔사를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어요. 유럽의 어떤 나라들이 우리가 전쟁 관련하는 것도 참여하고 싶다 하니까 거부한 적도 있고 예. 심지어 트럼프 때는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보 위기 상황이 실제로 존재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유엔사 해체까지 갔으면 상당히 이거는 이제 국가적 위기고 유엔사 해체까지 바랬던 건 반국가적 행위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보 걱정하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는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의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네. 박수도 치고 있으니까 네. 안보보다는 민생 최우선으로 국정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이제 예. 어제 캠프 데이비드 갔다 와야 되니까 예. 그 이후로는 민생 최우선 경제 이런 쪽으로 좀 확 틀어서 예. 국정 방향을 정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보 보수는 제한돼 있거든요.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강경 보수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도 확장을 하려면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충원을 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사실은 경제가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를 정치적인 이유로 꼽잖아요. 정치적인 이유가 사실은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중국의 싼 공산품이 덜 들어오니까 미국에서도 그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워낙 탄소 중립으로 해서 그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돈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에 다른 어떤 정치적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거보다도 이제 당장 네. 급한 거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 그렇지. 중국의 부동산 위기발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좀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교육 비중이 중국과 1등이고 여전히. 그리고 여전히 1등이고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침체를 하면 아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춰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도 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죠. 경제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미국 갔다 와서는 오로지 경제 이렇게 좀 나가서 민심도 다 잡고 또 그래야 우리 총선에 유리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한미일 정상회담 1번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외통위 소속이시니까요. 지금 한미일 확장 억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외신 인터뷰를 보니까. 예. 그리고 일본을 안보 파트너라고 언급을 한 겁니까? 지금 광복절 메시지에서 안보 파트너. 그렇죠. 그러면은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그까지 안 가는. 그까지는 나토 동맹 수준까지. 동맹이라는 거는 네. 일본이 침략 당했을 때 우리가 자동 참전하는 네. 그까지는 갈 수 아니고. 없는 것이고 이제 안보 협력체를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를 하는 거죠. 한미일 안보 협력체.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협의하는 수준을 지금은 제도화가 안 돼 있잖아요. 예. 한일 간에는 예. 비정기적으로 이제 만나고 예. 정보 공유 협정 요 정도가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를 이제 매년 여는 거죠. 한일 정상회의를 한미일 정상회의를 3자 정상회의를 매년 열고 그렇게 되면 국방장관, 외교장관 뭐 계속 정기적으로 만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현안들은 정해져 있어요. 경제 안보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주로 공급망 중심 이슈고 안보는 뭐 북핵, 북미사일 어떻게 대응 잘할 것인가. 예. 정보 공유하고 또 사전에 탐지를 하고 정보 공유, 사전 탐지 그리고 실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저기를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지금 군사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제도화한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간다.
그게 이런 걸 명확히 하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으로 우리의 안보는 충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충분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충분하지 문재인 않다. 정부 때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과 관계도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일 간의 충돌했을 때 일본 편을 들거든요. 한국 편을 들기보다는. 그래서 대미 관계도 안 좋아지고, 두 번째는 지금 공급망 시대인데 그러니까 일본 파트너여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이 우리 투자 거부하고 대만 투자를 다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중국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대체 시장 중에 유력한 대체 시장이 그래도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될 경제 것이다. 덩치가 가장 큰데 근데 그게 보완이 안 됐던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근데 지금은 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일본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불가능했어요. 그 가서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는 논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일 합의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본에서 여러 번 표명을 했고, 어떤 뭐 카드를 제시한다거나 일본에서는 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사실 어제 보니까 미국은 뭐 일본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고, 또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입장을 우리가 계속 유지한다. 윤석열 정부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뭐 IAEA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과거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되는 것이지, 여기에 뭐 공동 성명에, 그러니까 공동 성명에는 원칙 중심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랑. 그래서 뭐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고 뭐 거기다가 뭐 미사일 문제, 그죠? 정보 공유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또 뭐 중국 대만 문제, 뭐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갈 겁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의총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한다. 이거는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이 있습니까 지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징계받은 사람이 여럿 있잖아요. 아니 중징계 받고. 아니 이준석도 있고 김재원도 있는데. 그렇죠. 가령 김재원은 아니잖아. 아니 사실 출마가 불가능해졌잖아요.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 조심해라는 이야기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거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제가 김재원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리가 이제 이준석은 좀 멀게 느껴지고, 김재원은 그래도 징계를 그런 거하고 받았지만 관련 없다니까. 관련이 두 가지인데 이제 기존에 심지어 홍준표 시장까지도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분은 뭐 징계 받든 안 받든 자기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징계를 세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게 하나가 있고, 물론 표현이 좀 강해요. 강한 게 있는데, 두 번째는 당내 건강한 쓴소리를 다 그냥 억압하겠다는 거냐. 예를 저 같은 사람, 아이고 제가 근데 눈치 보고 뭐 신경 쓰고 할 말 안 하겠습니까? 쓴소리 있으면 하지. 또 당의 또 뭐 대표나 원내대표한테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필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딱히 뭐 어떤 무슨 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준석 개 이런 거를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닌 겁니까? 이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니 가령 이제 유승민, 이준석, 뭐 이현주도 아직 당원이죠. 그렇죠. 탈당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계속 어떤 방송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당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의미로 좀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징계받는 사람은 당연히 뭐 공천이 안 되거나 크게 불이익을 받거나. 이준석은 아직은 그 정도. 이준석 공천이 되죠. 공천 됩니까? 저는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당 지지층 중에 2030이라는 중요한 한 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표하고 있고, 수도권 특히 출마하는 사람들은 이준석 공천해야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구를 할 거예요. 유승민이나 이현주는 어떨까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총선 출마에 대한 1차적인 관심이 좀 없다고 보고, 대선이 1차적인 문제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살든 죽든 어쨌든 간에 이 당 내에서 승부를 봐야지. 유승민 의원도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당을 떠나서 뭐 아마 저는 그런 선택은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뭐 신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소속 연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무소속 의원들을 지원한다거나 예. 사실상 이제 쓴소리 하는 것과 예. 실제로 총선에서 우리 당을 공격하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그래서 나가는 것과 예,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 네. 추이가 예. 다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예. 뭐 굳이 뭐 조언을 드리자면 뭐 지금은 당 내에서 굉장히 어렵죠. 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이 당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전인가요? 10월 사퇴설 이런 게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 8월 중순쯤인데 그 뭔가 임박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영장 치는 거요? 영장뿐만이 아니고 어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 사퇴론과 관련된 분기점이 좀 더 빨리 다가오는 느낌?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표는 6개월 전에 지난 예. 2월 달에 이미 사회에서 격리되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격리돼요. 체포동의안 날라와가지고 예. 뭐 통과됐으면 구속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그럼 지금 감옥에 있겠죠. 예. 그럼 뭐 대표도 안 하고 있을 것이고. 예. 근데 그걸 막았잖아요. 뭐 구속 안 될 거면 왜 막았겠습니까? 구속될 것 같았으니까 막았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구속되죠. 백현동으로? 뭐 그것도 있고 이화영 건도 있고 특히 이화영 건은 뭐 그분 사모님 예. 뭐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예. 이화영 진술 번복, 예. 증언 번복, 사실 그 증거 인멸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전 재판부에서 볼 때 도주의 염려는 없지만 예. 증거 인멸 염려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저는 반드시 구속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백현동 건도 예.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거든요. 예. 그래서 성실하고 진지한 모습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구속 사유가 됩니다. 아, 백현동도. 네, 근데 백현동 건도. 오늘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바로 영장을 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뭐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9월 중순까지는? 예, 체포동의안 그러면 뭐 날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번 조사나 수사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네요? 한 1박 2일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지금 네. 뭐 이화영 건은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것 같고 사전 수사는 네. 그죠. 이게 근데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구속시키지 않으면 수사가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 건을 왜 이렇게 오래 가냐. 이재명 대표를 바로바로 소환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구속되면 수사가 굉장히 빨라지죠. 예. 매일매일 부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매일매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예. 그 해병대 수사관장의 수사 진상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1특검 사국조를 하자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러니까 민주당도 예를 들어 이제 해병대 문제는 어제 그 수사단장이 예. 군 수사심의위에 그렇죠. 보내달라 해서 예. 국방부에서 동의를 했잖아요. 민간으로 다 하기로. 예, 100% 민간으로 예. 하고 국방부에서는 수사 위에 그렇죠. 사람 안 보내기로 했고 예. 서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심의를 보고 예. 그리고 뭐 나머지 양평고속도로. 그러니까 국조는 사실 저는 의회주의자에서 국조에 대해서 가급적 찬성을 하는데 이제 우리 당에서 걱정하는 거는 예. 싸움을 한다는 거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진실 규명보다는 예. 그러면 짜증만 나고 정치 불신만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감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감사. 잼버리나 오송 예.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감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보완적 국조를 하는 식으로 해야지 아니면은 팩트가 묻혀버려요. 그냥 계속 또 네 때문이다 뭐 지난 정부 때문이다 현 정부 때문이다 전북도 때문이다 뭐 윤 정부 때문이다 이걸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 저 팩트에 근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 양평은 좀 별개의 문제죠. 별개 문제다. 네, 양평은 사실 뭐 원장관이 조건부 지금 백지화하기 때문에 좀 정무적으로 잘 합의를 해서 빨리 좀 이제 일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예타 본타를 하게 되면 이제 본타당성 조사 이런 걸
해서 원래 행정 절차를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영부인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별로 안 통하니까 끌어들이지 말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